안녕하십니까 에디우스 사용자 여러분. 에디우스를 사용해서 영상 편집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꽃감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메뉴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뉴바에는 총 11가지 파일부터 헬프까지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에디우스 이 버튼도 메뉴바로 취급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바의 파일에서는 보통 크게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열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느낌을 보통 사용을 많이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여기에 뉴에는 보통 프로젝트나 시퀀스를 새로 만드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축키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시퀀스를 만드는데, 보시다시피 Ctrl N 그리고 Ctrl Shift N을 눌러서 프로젝트와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뒀던 프로젝트를 여는 버튼인데요. 이것 또한 Ctrl O를 눌러서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만들어뒀던 프로젝트를 열려고 하면 번거롭게 파일에서 오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지 마시고 바로 단축키 Ctrl O를 눌러서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여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들어가면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기존 최근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여는 거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고요. 이거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3개의 버튼인데, 이 3개는 기본적으로 저장이 관련된 걸 보실 수 있죠. 세이브. 일단 첫 번째는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버튼인데, 이것도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작업을 하다가 이제 수시로 Ctrl S를 눌러서 빠르게 신속하게 저장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주. 그 다음에는 이제 Ctrl Shift S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키 동안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trl Shift S 그리고 Ctrl S,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템플릿을 저장하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에디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에디우스를 이용한 템플릿 자체가 공유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템플릿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은 현재로서는 많이 사용은 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에디우스에서도 이렇게 템플릿을 저장해서 따로 공유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일단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이 버튼을 사용할 때는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 템플릿을 공유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해서 템플릿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에디우스를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사용자가 늘다 보면은 이 버튼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은 뭐 간단하죠. 그냥 프로젝트를 닫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임포트 시퀀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기존에 만들어졌던 시퀀스를 불러오는 버튼인데, 이것도 사실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능만 있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를 불러온 게 있다면 당연하게도 이제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기능도 있겠죠. AAF나 EDL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 기능을 실제로 사용은 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기능이 있다면 반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밖으로 꺼내는, 내보내는 그런 기능도 있겠죠.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 버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긴 하는데, 개념을 찾아보면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PC에서 편집된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노트북에서 제한된 방식으로 편집할 때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사용이 가능한 버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버튼을 써본 적도 없고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버튼이 있다, 이런 개념이다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사용을 하는데 파일에서 이제 이렇게 파일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하진 않고요. 보통 타임라인 쪽이나 이 빈 화면 창에서 클립이 깨질 때가 있어요. 뭐 원본 폴더 위치가 바뀐다던가 이름이 바뀌어서 파일이 깨지면 상태 표시줄에 깨진 파일이 나타나는데 그걸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영상을 복구하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깨진 파일이 없어서 별다른 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파일에서 이 리스토어 오프라인 클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빈 창이나 타임라인 쪽에서 편집된 클립들이 클립의 원본 폴더의 위치나 폴더의 이름, 파일의 이름이 변경되어서 파일이 깨졌을 때 그걸 복구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걸 클릭하면 몇 가지의 선택창이 나타나는데 뭐 일단 다른 버튼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이 버튼만 보도록 할게요. 이 버튼이 이제 오프라인 클립을 복원하기 위한 버튼이고 이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현재는 깨진 파일이 없어서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로 깨진 파일이 있다면 여기에 목록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럼 그 클립을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복원을 하면 되는데 그 복원 방법은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일단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면 현재 이미지 파일 제가 하나를 가져왔고 이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탕 화면에 존재하고 있고 이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름을 한번 바꿔서 깨주도록 할게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 파일이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 깨진 파일을 여기 아니면 여기서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면 파일이 나타나고 이 파일을 복원하고 싶으면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선택 같은 경우에는 파일 하나를 직접 선택해서 수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일 깨진 게 2개다, 3개 이상이다 이러면 다수의 클립들을 Ctrl A를 눌러서 클릭하고 그리고 화살표 눌러서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폴더를 지정해주면 다수의 파일들을 원활하게 이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건 클립 하나니까 제가 바탕화면에 뒀고 이름을 O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복구가 되죠. 이런 작업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떠요. 깨진 파일이 표시가 되고 이렇게 깨진 파일이 표시가 되고 그 옆에 몇 개가 깨졌는지 보여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더블 클릭하면 뜨는데 지금은 깨진 파일이 없으니까 나타나진 않고요. 자, 그럼 파일에서 다음 버튼을 한번 봅시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는 버튼인데 이거는 프록시로 편집된 영상 클립을 이제 고화질로 교체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의 시퀀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클립들의 인, 아웃 구간만 이제 고화질로 다운을 해주는 버튼이고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로젝트 안의 모든 시퀀스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클립들의 인, 아웃 구간을 고화질로 다운해주는 버튼 마지막 버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퀀스와 이제 빈 창에 클립들을 고화질로 다운해주는 거죠. 즉 프로젝트 전체를 고화질로 다운해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사용은 하지 않는데 아마 몇몇 분에게는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클립을 이제 프록시 파일을 생성해서 좀 부드럽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프로젝트를 이제 통합 정리해주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클립이나 클립 일부를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메뉴를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정리한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는 부분 그 두 번째 부분에서는 통합 정리된 프로젝트를 지정한 새로운 폴더 위치에 저장하는 버튼 쉽게 말하면은 다른 위치에 저장한다 뭐 그런 소리겠죠. 그리고 세팅 설정도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정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뭐 하드디스크 정리 옵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런 버튼이라고 합니다. 즉 타임라인에 없는 파일을 실제로 영구적으로 이제 삭제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모든 파일을 그냥 다 백업을 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와 빈 창을 모두 다 백업을 해주고, 타임라인에 사용된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in, out 구간과 설정된 마진만 프로젝트 폴더에 복사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 밑에 백업에는 옆에 no trimming이라고 가로쳐진 곳에 뭐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로젝트 전체를 복사하고 프로젝트에 사용된 전체 파일이 프로젝트 폴더에 복사가 되는데, in, out 구간과 마진, 여백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밑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에 사용된 클립들의 in, out 구간과 그리고 여백만 복사하고 사용하지 않는 모든 파일은 이제 삭제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버튼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타임라인에 사용 중인 파일들은 in, out 구간과 관계없이 전체를 복사하고, 타임라인에 사용되지 않는 파일은 모두 삭제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사용자가 임의대로 항목을 설정하는 옵션 같은데, 클릭하면 여기 또 몇 가지가 나오죠. 여기 있는 개념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설명이라고 해봤자 기존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전 이 기능을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쓸 일이 없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버튼이거든요. 자, 첫 번째 버튼을 보면 타임라인에서 사용되지 않은 빈의 클립들을 제거한다고 해요. 그 두 번째 버튼,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타임라인의 클립 영역을 다른 파일로 저장하고 현재 타임라인 상의 파일은 새로운 파일로 대체, 그리고 AVI 파일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도 넘어가고, 뭐 여긴 체크가 아예 안 되니까 일단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프록시 클립 선택도 보면은 프로젝트의 프록시 클립들이 사용된 경우에 가능한 버튼 같고요. 고화질 및 저화질 클립을 모두 포함할지 아니면 고화질 클립만을 복사할지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 개념은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버튼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실 잘 몰라요. 여기 아웃풋 로그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 사항을 기록한 로그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위치를 검색하고 정해준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버튼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은 뭐 클립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최근 클립을 불러오거나 그런 버튼일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아웃 버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F11만 눌러가지고 파일 아웃을 하고 있어서 다른 기능은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린트 투 파일,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고 F11을 누르면 되는 버튼인데,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출력 프리셋이 보이고, 여기 첫 번째를 보시면 기본값으로 설정된 프리셋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용된 프리셋이 기록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최근에 파일 아웃 할 때 사용한 프리셋이 이렇게 목록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해야 하는 출력 프리셋을 저장해 둔 곳이고요.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출력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력 옵션의 버튼 같은 경우에는 in, out 지점 사이에 있는 타임라인의 편집본만 출력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타임코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임코드가 화면에 나타난 상태로 출력이 되는 버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제를 해주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체크하게 되면 해당 프리셋에서 가능한 모든 출력 포맷을 보여주고, 어드밴스라고 했나요? 이거를 어드밴스를 확장해 사용자가 원하는 포맷 설정으로 이제 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익스포트 프리셋이나
프로젝트 설정과는 관계없이 오디오는 이제 16비트 2채널 오디오로 출력이 되고, 선택을 빼야 설정된 프로젝트 오디오 설정 값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그런 버튼입니다. 기능 버튼을 좀 볼까요? 기능 버튼 어드밴스, 어드밴티드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출력 프리셋 중 항상 사용해야 하는 프리셋을 기본값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저장된 프리셋을 여기 첫 번째에 저장시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 버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 동안 이제 저는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버튼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간단하게 찾은 걸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파일로 한 번에 출력을 한다고 해요. 일단 클릭해서 한번 보면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버튼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특정 포맷을 선택하고 in, out 구간을 출력 목록에 추가하고 싶을 때 클릭하는 버튼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을 보면 in, out 구간을 기본 출력값으로 설정된 포맷으로 출력 목록에 설정을 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버튼 같은 경우에는 in, out 구간을 프로젝트 세팅에서 설정한 현재 프로젝트 포맷으로 출력 목록에 설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기능 자체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쓸 상황도 없을 것 같고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기능이 있다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메뉴바에서 일단 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파일 메뉴만 설명했는데도 시간이 꽤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에디트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단축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다른 분들도 이 기능을 여기서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단축키를 사용하지 여기서 뭐 메뉴바에서 에디트 눌러서 여기를 하나씩 클릭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뉴에서 이 에디트라는 버튼을 이번에 처음 만져봤고 실제로는 다 단축키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긴 하겠는데, 일단 이 에디트가 뭐냐면 기본 개념은 컷 포인트를 추가하고 클립을 삭제하고 실행 취소, 다시 실행 등과 같은 편집 기능을 실행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여기서 단축키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뉴바에서 총 11개, 이 에디우스까지 포함해서 12개인데 에디우스 생략하고 파일 설명해 드렸고 에디트는 생략을 하고 9개의 메뉴바가 아직 존재하는데, 이 9개의 메뉴바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꽃감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